안녕하세요. 저희는 중고등부 김유나 최은찬입니다. 오늘은 탈북민의 삶과 인권 문제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탈북민들이 왜 북한을 떠난지, 어떻게 탈북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을 겪는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을 도와주신 분들과 중국에서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한으로 보내지는 문제, 그리고 남한에서 탈북민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차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탈북민들이 북한을 떠나는 동기, 탈북하는 길, 그리고 탈북 과정의 위험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탈북민들이 북한을 떠난 이유는 주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생활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오래전부터 식량난과 경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힘들게 살다 보니 탈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탈북의 이유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단순히 배고픔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그리움 때문에 더 나은 자유를 찾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 탈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사이의 차이가 커지면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공평함도 탈북의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 한국 드라마나 TV를 통해 한국에서의 삶을 알게 되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탈북민들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뿐 아니라 더 행복하고 희망찬 삶을 찾아 북한을 떠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람들은 김일성 정권까지는 그나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의 고난의 행군 이후로 김정은 정권까지 적어도 20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의 사람이 탈북했고요.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감시받고 자유로운 생활을 찾기 위해 탈북했습니다. 이들은 자유로운 사회와 돈이나 교육에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탈북한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극심한 박해가 정치적, 종교적인 면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고 박해가 없는 사회를 꿈꾸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은 남한에 대한 동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탈북하는 길은 주로 북한과 가까운 중국 국경 지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북한의 함경북도라는 지역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의 지린성이나 랴오닝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잠시 머무른 뒤에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나라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이 훨씬 더 엄격하게 통제되면서 탈북하는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위험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탈북민들은 더 힘들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다를 통해 배로 넘어가거나 군사분계선, DMZ라는 남북이 나누어진 경계선을 도보로 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 주변은 지뢰나는 폭탄도 많고 철조망과 전기선이 설치되어 있어서 큰 위험이 따릅니다. 또한 북한 군인들이 감시가 매우 엄격해서 잡히면 매우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중국과 제3국을 거치는 길을 택하지만 그 과정도 점점 위험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탈북민들은 중국, 몽골, 인도차이나 반도, 그러니까 태국이나 라오스 등지를 통해 탈북합니다. 그들은 브로커나 선교사님들을 통해 탈북을 하고 어떨 때는 정글, 강, 도시, 심지어는 사막을 넘기도 합니다. 탈북 과정에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 안에서는 정부의 감시와 폭력이 매우 심해서 쉽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히면 매우 가혹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탈북해서 중국에 있는 동안에도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중국에선 탈북민들이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강제 북송이라고 합니다. 이런 강제 북송은 탈북민에게 매우 큰 위험입니다.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면 다시 고문을 겪고 감옥에 가야 하거나 심한 폭력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은 중간에 임신매매나 성폭력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하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탈북민들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남한에 와서도 우울증, 불안증, 그런 정신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전문가나 그런 분들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탈북민들을 돕는 분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사역자들은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위험한 길에서 안전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남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에 잘 적응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사역자분들은 탈북민들이 신앙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리치료와 상담도 해주시며 탈북민들이 혼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각종 교육이나 일자리,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도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 목회자분들은 탈북민 공동체에서 신앙을 키우고 교회를 세우며 함께 힘을 모아 미래에 북한이 자유롭게 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뿐 아니라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내부나 북한에서나 중국에서나 그런 다른 나라들에서도 다양한 선교단체, 교회, NGO와 협력하여 탈북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이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 사역자분들의 헌신은 탈북민들 개인 삶의 회복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김윤아 학생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탈북자의 북송 문제와 남한에서의 정착과 차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습 차원에서 한번 말을 하는데 탈북자는 누구일까요? 탈북자는 말 그대로 북한을 탈출하거나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망이라고 하면 나쁜 의미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만약 자유도, 인터넷도, 찬양도 마음대로 부를 수 없고 매일매일 배고프기까지 하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북한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90년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지방에서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는 일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탈북자들의 위험한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북한에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뭔가 이렇게 강을 넘고 이렇게 간다면 여행 가고 되게 재밌을 것 같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고 만약에 잡힌다면 바로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밤중에 강을 몰래 건너야 하고 심지어 아이를 업고 탈출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중국에 들어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국제법상 정치적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은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중국은 탈북자들을 불법 체류자를 보고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걸 강제 북송이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는 중국이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강제 북송의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심지어 처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내가 도망친 거는 너 가족 전체의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 부모, 형제도 같이 수용소에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강제로 팔려가거나 억지로 결혼을 하거나 이런 것과 같이 자유를 찾아 떠나는데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2023년 10월 중국 정부에서 6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은 전 세계 인권 단체들과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탈북자 송환 규모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북한으로의 송환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큽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송환 시기는 2023년 10월 초, 송환 대상은 약 600명에서 800명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입니다. 체포 지역은 대부분 중국의 남부의 윈난성 및 광시 장족 자치구에서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북한의 중간 경로로 자주 이용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탈북자들을 왜 위험할까요? 탈북자들은 북한에서는 단순 불법 월경자가 아닌 반역자로 간주됩니다. 북한 정권은 탈북 자체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으며 송환된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형, 특히 한국이나 미국과 접촉했거나 아니면 기독교 등에 연루되었으면 공개 처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고문은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수감에서는 일부 탈북자들은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며 장기간 강제 노역과 감시하에 놓입니다. 또한 만약에 여성 탈북자인 경우 북한에서 여성은 부도덕 행동으로 간주되어 추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생각하게 되죠. 아, 이제 남한에 오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이제 다 행복하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남한에서의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북한에서 온 북탈자들은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 문화, 돈 쓰는 법,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 말투, 취업 준비 등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배워요. 정부는 정착금과 주거, 직업 훈련을 제공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만 오면 이제 탈북자들도 다 행복하게 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탈북자들이 겪는 남한 사회의 장벽은 위와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어려움. 북한에서 만약에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남한에서는 그 학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어도 좋은 일자리가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의점, 공장, 일용직 같은 적은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입니다. 같은 한국어지만 단어, 억양, 표현이 달라서 너 왜 이렇게 말투가 이상해? 너 북한에서 왔어? 같은 말로 상처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급식 뭐 나왔지? 맛없어도 그냥 애국심으로 먹자라는 말도 북한에서는 오늘 점심에 뭐 주는지 아오? 밥맛 없으면 그냥 혁명 정신으로 꾸겨 넣어야겠소 라는 말이 자주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외로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도 많아서 감시, 폭력, 고문 같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합니다. 다음으로 차별과 편견 그리고 청소년 탈북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 편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탈북자들에게 야, 너 북한에서 왔다며? 너 간첩 아니야? 너 게으르다며? 같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같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탈북 청소년들이 흔히 말해 왕따를 당하거나 놀림을 받는 일도 많습니다. 예시로 북한에서는 수학을 정말 잘해왔지만 남한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경우도 많고 친구 만들기도 어렵고 너 북한에서 왔다며? 같은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질문을 여기서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은 북한에서 온 친구가 같은 반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혹시 이상하게 볼 것 같나요? 아니면 먼저 다가가서 말 걸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또래 탈북 청소년들은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 어렵고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말투 때문에 조롱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탈북자인 걸 숨기고 사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북한 출신이라고 놀리지 않기, 다른 말투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기, 마지막으로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등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자들은 남한에서의 두 번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문화 충격, 차별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탈북자들의 정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해와 공감이 통일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